안녕하세요. 혹시 주변 사람, 예를 들어 직전 동료나 친구의 어떤 말투나 행동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어느새 내가 따라하고 있네? 이런 거 발견한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부정적 특성의 무의식적 전이와 통제라는 좀 흥미로운 자료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그 부정적인 면, 특히 좀 소극적이고 그런 특성들에 나도 모르게 뭐랄까 물들 수 있는지 그걸 좀 깊이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이 자료가 그냥 정보만 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왜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지, 내 생각이나 감정에 대해서요. 그 이유를 좀 탐구하는 내용이에요. 마치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처럼 스며든달까? 이런 현상에 대해 한번 이야기 나눠보죠. 네, 정말 흥미로운 주제죠. 그 자료에 따르면요, 우리 안에는 사실 아직 드러나지 않았거나 아니면 아주 약하게 존재하는 그런 부정적인 특성들이 있대요. 근데 이것들이 이제 스스로 강해질 기회를 막 엿보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자석처럼요. 그런 특성을 이미 강하게 가진 다른 사람을 딱 찾아내서 우리 마음속에 그 사람에 대한 아주 생생한 그림, 자료에서는 이걸 관념이라고 표현하던데 그 관념을 통해서 그 특성을 우리한테 슬쩍 이렇게 심으려고 한다는 거죠. 아, 관념을 통해서 심는다. 그 방식이 되게 은밀한데요. 그럼 그건 우리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일어난다는 말씀이시죠. 특히 어떤 상황에서 좀 더 취약했을까요, 우리가? 네, 맞습니다. 대부분은 정말 무의식적으로 진행돼요. 그리고 자료에서 또 흥미롭게 지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좀 편안하고 마음을 놓기 쉬운 상황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친구들하고 막 재밌게 술 마시면서 누구 얘기하고 그럴 때 이런 전이가 더 잘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 네, 즐거운 분위기에 막 휩쓸려서 방심하는 그 순간에요. 특정인의 어떤 부정적인 모습, 그런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오면서 그 영향력 아래 자신도 모르게 놓이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아니, 즐겁다고 해서 그냥 마냥 정신 놓고 있으면 안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이 자료에서도 어떤 상황이든 심지어 가장 편안하게 느껴지는 순간에도 항상 깨어있는 의식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군요.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나 감정, 뭐 사소한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알아차리는 게 어떻게 보면 방어의 시작이다. 이런 느낌이네요. 정확합니다. 현재 우리의 생각, 감정, 그리고 우리가 처한 환경이 정말 실시간으로 우리한테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잠깐의 방심이 우리를 어떤 속임수나 함정에 빠뜨릴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설령 우리가 이 부정적인 영향을 알아차린다고 해도요. 그 특성이 우리 안에서 쉽게 물러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뭐랄까 일종의 저항을 하는 거죠. 알아차려도 저항을 한다고요? 그럼 단순히 내가 지금 저 사람처럼 생각하고 있네? 이렇게 인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그 영향력이 꽤 강해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약간 굴복할 수도 있다고 해요. 마치 우리 내부에서 벌어지는 작은 전투 같은 거죠. 하지만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반복하다 보면 우리는 점차 그 영향력에 맞설 힘을 키우게 되고요. 결국에는 아주 치열한 과정을 거쳐서 그 특성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쉽지 않은 과정이죠. 와, 듣고 보니까 정말 끈질긴 노력이 필요하겠네요. 그런데 이런 내면의 변화가 혹시 겉으로 드러나기도 하나요? 신체적으로나? 네, 심한 경우에는요, 신체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료에서는 뭐 분노 때문에 입술이 막 비뚤어진다거나 아니면 마음속의 위선이 그 얼굴 표정에 그대로 드러나는 경우를 언급해요. 그래서 숙련된 사람들은 이런 외적인 모습만 보고도 그 사람의 성격적인 결함 같은 걸 간파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하니까요. 어휴, 상당히 강력한 거죠. 이야, 약간 섬뜩한데요? 그럼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남을 따라하게 된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끝은? 자신이 누구를 모방하고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한 채로요. 원본이 되는 그 인물의 아주 충실한 복제품이 되어간다고 설명해요. 예를 들면 어떤 특정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원본 인물하고 똑같은 말투나 제스처를 쓰는 거죠. 가령 뭐 아유 세상 다 그렇지 뭐 젠장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막 주먹을 꽉 쥐는 식으로요. 허허. 참 흥미로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금 무섭기도 한데요. 그럼 이런 보이지 않는 영향력에서 우리 자신을 좀 지켜내는 궁극적인 모습은 어떤 걸까요? 자료에서 그 마법사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그건 뭔가요? 아, 네. 그 마법사 비유는 이제 완전한 자기인식과 통제력의 어떤 극단적인 예시로 제시된 것 같아요.
이 마법사들은 자신의 내면에 조금이라도 뭔가 이질적인 것이 스며들려고 하면 즉시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확고한 의지, 그리고 완전한 독립성으로 그걸 그냥 파괴해버린다고 묘사되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의 영향력에 아예 발붙일 틈이 없는 그런 상태인 거죠. 이게 결국 우리 자신의 내면 상태, 그리고 의식적인 자각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얻어가야 할 핵심은 우리의 내면이라는 게 가만히 둔다고 저절로 보호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끊임없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내면의 어떤 순수성, 그리고 독립성을 지키려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결국 이 모든 이야기가 당신은 지금 당신의 생각과 행동을 얼마나 자각하고 있습니까? 하는 질문으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혹시 내가 무심코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면을 그냥 따라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정말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무심코 반복하는 어떤 습관적인 말이나 행동 중에요, 아주 오래전에 만났던 누군가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은 없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아직 알아채지 못한 채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또 다른 미묘한 요소들, 그런 건 또 무엇일지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